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와, 이거 연초 인사가, 마이크 들리죠? 이거 분명히 연초 인사가 좀 그러네요. 이거 증권방송의 최초의 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종복이가 사실 내가 아까부터 와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와 있었는데 여기 지금 보면 2,000명 넘을 때까지 큐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내가 계속 2,000명 넘을 때까지 큐하지 말라고 하는데 결국은 큐 해버린 거예요. 이게 궁합이 안 맞는 거죠. 이종복은 항상 말을 하면 현실로 벌어진다. 여러분, 그죠? 나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뭐 지금 특별히 할 것도 없는데 2,000명 넘을 때까지는 진짜 안 할 거예요. 에투와트 페리? 연초 인사 빡세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저기를 찾을 때도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2부. 왜 이게 나오죠? 2부. 에코프로 머리. 이토마토 페리, 에코프로 머리. 이게 좋아요가 2,300밖에 안 나왔고, 댓글이 5,000개라고 그랬나요? 500개라고 그랬나요? 안 들려. 소리 작아. 이거, 저기 들어오면. 몇 개요? 댓글 500개, 좋아요 5,000개. 맞죠? 근데 지금 여기 화면 보이나요? 여기 화면 잡아줘 보세요. 여기 댓글이 390개밖에 안 달렸고 좋아요는 2,300개밖에 안 달렸죠. 여기 에코프로 머리, 에이징랜드, SKI, 한농화성, SK바이오팜 뿐만 아니라 원래는 저거보다 이걸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여기 지금 보면 여러분들 이종복이가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고 지금도 보면 오늘 미리 여기 대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환율이 1,464원이고요. 지금 여기 환율. 그 다음에 야간에 지금 오늘 미국이 빠지면 내일은 우리나라 아마 영향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토마토 페리? 근데 만약에 내가 어차피 오늘 미국장 빠져도 우리나라 괜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여러분? 여기서 요거 조금만 더 갈게요. 오늘 신의 한 수는 마지막에 신의 한 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좌우합니다. 나머지는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나 이거 지금 이토마토 페리 이거 조명도 안 켰어. 지금 얼굴 어때요? 미장원도 못 가고 지금. 여러분,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미스터 진단에서 종목 진단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핵심적인 것들을 이렇게 글로 적어놔요. 여기 이토마토 페리 한번 화면 좀 잡아줘 보세요. 이렇게 글로 적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글로 적어놓기 때문에 누군가가 뭘 물어보면 그걸 딱 찾으면 내가 몇 월 며칠 날 엑시콘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이거 오늘 엑시콘 시간에서 올라서 13,000원 넘어가요. 아시겠어요? 어쨌든 이거 1월 3일, 그 다음에 진짜는 12월 27일이죠. 이 1월 2일도 마찬가지, 1월 2일, 그 다음에, 이 12월 27일, 이오테크닉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밑에 있는 친구가 요점을 적을 때 대표님이 원하는 말을 못 할 때도 있거든요. 이게 충청도 유창호 앵커하고 같은 동네라고 그랬나? 이거 그때 14만 원에 산 거 단기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 얘기한 거고. 여러분 그죠?
이런 식으로. SBB 테크 여기 있잖아요. 2,500명 정산해서 최소 3만 원 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놔요. 이게 몇 년치가 쌓여 있는 거냐면 이게 3년치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신의 한 수는 자 여러분 신의 한 수는 유튜브 영상 조회수는 제일 많아요. 근데 실시간 참여자는 제일 적어요. 이거 프로그램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토마토 페레? 이거 프로그램 폐지해야지. 이거 뭐하러 프로그램을 해 이걸. 원래는 나는 신의 한 수 8시 30분에 해가지고서 11시까지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사실 8시 30분에 가서 11시까지 해도 나는 시간이 부족한데 1시간 동안 뭔 얘기를 해. 근데 시청자 요구 갖고 뭔 얘기를 해 내가. 근데 나중에 조회수는 몇만 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경 매수에서 물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미 종목들 다 올라가 있는데 뒤늦게 그 영상 보고 그거 따라하고 막 그러니까 물리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신의 한 수는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2025년 가이드라인 얘기하면서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벌써 2주 날라갔죠? 크리스마스 때 날라갔지? 1월 1일인가? 그때 날라갔지. 그리고 지금 1월 8일. 이 연결력이 떨어져요. 연결력이. 이 방송의 연결력. 되게 중요한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또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또 뭔 소리야 그러겠는데 여기 현역강이라는 얘기 해도 되죠? 목소리가 작어. 현역강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환희하고 신유하고 막 이런 가수들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는 진혜성도 좋아하고 나 남자 좋아하는 그거 아니요. 어쨌든 그 현역강에 나오는 선수들 중에 내가 되게 좋아하는 선수들이 한 20명이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그 중에 특히 좋아하는 선수들이 10명이 있고. 근데 그 선수들은, 그 가수들은, 우리는 이게 본능적으로 선수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 가수들은 그 가수 나름대로 다 특색이 있어요. 특색이. 근데 이제 그 작곡가 심사위원 가끔 내가 여기 등장시키는 게 황민호 군이 어제 그 에이스전에서 노래를 부를 때, 어린데 그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 심사위원, 그 마스터가 그거 지금 누구 선생님들한테 배운 거냐?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여러분. 민호 군이 이게 존대를 하려니까 힘드네. 민호 군이 뭘 알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때 작곡가 마스터가 우리나라 천재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칠 때 손은 그냥 움직였고 자기가 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피아노 연주했다. 그렇게 했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능적으로 아시겠어요? 이종복이도 가끔가다 여러분들한테 본능적으로 하는 얘기 습관처럼 툭 하고 하는 얘기가 진짜 무서운 얘기라고 진짜 많이 하죠. 이 또한 페리 맞죠? 그게 흉내를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고 그게 의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나도 말 그대로 SBB를 진단할 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그게 확 튀어나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이오 테크닉스 같은 거 진단해 줄 때도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조시점에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반도체가 3개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일 만큼 좋다. 이런 말이 여러분 그게 준비를 해서 하거나 그게 어떻게 꾸며낼 수가 없는 말이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겨 그래서.
그게 본능처럼 튀어나가기 때문에 방송을 실시간으로 봐서 그 실시간으로 그 사람이 그 막 할 때 그 본능적으로 하는 말들을 들어야지 그게 진짜지. 지나간 다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겨. 이쪽에서 하는 얘기 요점이. 이게 의도해서 되는 거냐고. 이게 3년 동안 어떻게 하루 한 번에 보통 15개에서 20종목씩을 3년 동안을 하는데 그게 의도해서 되겠어요? 어떤 주식이 올지도 모르는데. 이해가 됩니까? 여기 주식 잘하고 싶은 분들. 그러니까 신의 한 수도 아까 내 본능적으로 이거 참여자 이거 갖고 안 되고 좋아요 이거 갖고 안 돼. 이게 의도한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튀어나가는 말. 그러면 내가 그렇게 본능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없어져요 이거. 어떻게 없앨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 티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그게 의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에이스의 무게감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에이스의 무게감. 어제 신유가 너무 큰 짐을 졌었고 황민호도 마찬가지고 에이스는 말 그대로 때로는 웃길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잡고 가야 될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멱살 잡고 끌고 갈 줄도 알아야 되고 그죠? 예. 근데 그게 에이스라는 게 그게 자기가 에이스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아직도 그분이 안 왔어요. 아직도. 내가 지금까지 막 이런저런 얘기한 것은 그분과 접선을 하려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갈게요 여러분. 원래 오늘 끝나기 5분 전에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이러려고 했었는데 오늘 마켓텐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5분 늦게 들어갈지 50분 뒤에 들어갈지 모르겠다고. 그런 게 본능적으로 나가는 말. 왜냐? 이런 장에서 최근에 작년 12월 달 그 장에서 그런 신의 한 수 둔 게 사람이에요? 한번 물어나 봅시다. 이 토마토 페리? 작년 12월 달 그 장에서 그런 방송 진짜 3주에 한 번 나와서 방송하기도 싫을 만큼 그런 이상한 장에서 일주일에 3번 매일같이 10시 40분에 45분에 와가지고 쉽지는 않죠. 티 한 번 냈습니까? 이 토마토 페리? 티 한 번 냈어요 내가? 나는 사실 3시간씩 해주고 싶었습니다. 알지 내 마음. 자 실전기법 108 주식시장 결국 그래서 요점이 뭐냐. 신의 한 수 무조건 시청자 방송 시작할 때 3,000명 대기하고 들으세요. 안 그러면은 주식시장 300이 깨질지도 몰라요. 아유 이거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 방어. 이 시간에 진짜 쉽지 않습니다. 47분이니까 시간 별로 없으니까요. 주식시장 결국 급반등, 그 다음에 정치적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1480원대에서 1440원대로 왔으며 해외 시장이 하락하고 변동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괄호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죠. 그죠? 예. 삼성전자와 2차전지 및 제약주가 힘을 합쳐 주식시장이 결국은 급반등했다. 그럼 이 종목은 말이 되게 중요해요. 결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그거를 기다렸다. 내가 그렇게 할 것으로 얘기했다. 어떤 결과물이, 내가 전망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결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 그리고 오늘 요 말 갖고 방송할 수 있는 데이터 많이 찾아놨는데 그게 1월 6일 날. 네, 좀 이따 시간 되면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1월 6일 날도 그 얘기 해줬죠. 여러분들한테. 종합주가지수 334를 넘어갈 때
2차 전지 대형주와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거기를 넘어갈 겁니다. 해가지고서 이종복 말의 중요성 내가 내 입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1월 6일 날. 넘어갈게요. 근데 자 보세요. 연초는 로봇, AI, 칩 관련주 등 위주로 먼저 올라가서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먼저 급등을 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해필이면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와 2차 전지가 약세를 줬고 로봇하고 AI가 급등했으면 이 단어들이 어떻게 바뀔까요? 로봇, AI, 칩 관련주가 급등을 하면서 올라갔음에도 삼성전자 및 2차 전지가 약해서 지수가 못 갔다. 말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똑같은 시나리오, 똑같은 전망, 똑같은 시장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시장에서 방송하는 날 어떤 흐름을 보였냐에 따라 말만 바뀌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 말이 바뀌어버리면 못 알아들어요. 안타까운 거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주식시장 폭락하기 전에도 조만간에 주식시장 폭락합니다라는 얘기 분명히 해줬거든요. 그래 이토마토 필이 그때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 경기순환 얘기하고 막 그럴 때 7월달 6월 20 며칠에서 7월 며칠 사이에 장이 폭락하기 전에 그 얘기 해줬다니까 한 2, 3주 전에 먼저 해줬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증권시장의 역사 해갖고 1962년 그 군사정권 쪽서부터 시작해갖고 그 저기 증권파동 얘기하고 5.1 파동 얘기하고 한 거 기억나요? 이토마토 페리? 그런 방송 증권방송에서 본 적 있냐고 하면서 선물 1982년도에 선물 100서부터 시작해갖고 했던 그게 느닷없이 그런 얘기 했죠?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장이 조만간에 폭락할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면 거짓말인 거고 그냥 아까 얘기했죠?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때 그런 방송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전혀 하지 않았던 행동을 갑자기 하고 나니까 주식시장이 폭락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맑게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에 엄청난 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냥 막 하는 게 전체적인 사람들을 위해서는 좋은 겁니다. 전체적인 사람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려고 정해놓고 하면은 방송하는 사람 입장과 PD 입장에서는 그리고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은 그거는 가식적인 거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느낌 그대로 방송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어지러워하거나 정신없어 하지. 여러분. 일 되게 많이 하거나 무슨 연구를 하거나 어떤 작가들은 내가 하는 말 금방 이해할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책상이 엄청나게 널브러져 있고 여기저기에 쓰레기가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봤을 때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넘쳐나는 쓰레기들의 위치도 그거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거. 아시겠어요? 그거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갑자기 무슨 영감이 떠오르거나, 나도 모르는 순간에 뭔가가 딱 왔을 때, 정리가, 이렇게 책꽂이에 딱 정리가 돼 있을 때는 막 찾고 하고 막 그러면 시간 걸리죠. 주위에다가 그냥 언제든지 내 사정거리에다가 그런 것들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순간에 2차 전지가 날아갈 것 같다. 그러면 내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연구했던 것들 쪽에서 이제 막 찾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해. 일반적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연초에 로봇 AI 칩 관련주들이 먼저 올라간 게 중요한 거고 향후 10배짜리는 로봇하고 AI에서 나온다는 얘기도 되게 자주 얘기해 줬잖아요. 기억나요? 이게 그겁니다. 그리고 선별적으로 조선주, 하나오션이 대표주, 그 다음에 전력주, LS 일렉하고 이것도 영어 쓰기 귀찮아서 한글로 쓴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방송할 때는 LS 영어 쓰고 ELECT 해서 영어로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느낌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가온전선 등 전력주 플러스 후발 반도체. 이 후발 반도체는 나빠서 후발이 아니고 순환매로 도는 거에 순서가 뒤늦게 왔다라는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이나 그다음에 냉각. 오늘은 반도체 수율 관련주들이 날랐는데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 주고 갈게요. 이 냉각이나 이런 쪽, 냉각, 칠러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대부분이 다 수율 관련주에 포함되는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하나하나 이게 조금 더 나눠진 거죠. 어제 야간 방송은 좀 이따 써야 되는데 이따 사람들 더 많이 왔을 때 어제 야간 방송은 종목 추천하는 방송이 아니고 시황하고 섹터 얘기하는 날이었는데 어제 딱 저 수율 관련주들만 당장 그냥 내일 사라고 했는데 오늘 10%씩 다 올라갔고요. 자랑 한번 한 거예요. 어제 야간 방송 내가 강조했죠. 내일 야간 방송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올 텐데 어저께 더 중요하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 어쨌든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오늘 장도 보시면은 저스템, 그 다음에 오로소 테크놀로지 같은 쪽이 이 반도체 수율 관련주에 들어가는 건데 이 저스템 알죠, 여러분? 저스템 펜트론 메커스 아십니까? 작년도에 미스터 진단에서 종목 진단해 줄 때 원래 저 메커스가 엔비디아 관련주로 처음에 움직이면서 저거는 GPU 쪽. 그러다가 나중에 저스템 펜트론까지 가면서 인공지능 기반형 반도체 3인방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그들 종목들도 이제 움직이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오파, 나만바라파, 오파, 삼성전자 손자, 송프로라는 사람 요새는 안 보이는 것 같아. 기억나시죠? 이제 슬슬 그 옛 기억나시죠? 지금이 몇 월이에요? 1월이죠. 2023년도 2년 전으로 가야 돼요. 2년 전 1, 2월 달 장에서 움직였던 그 종목들이 요번에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고 하나 섹터만 바뀌어 있어요. 조선 쪽하고 2차 전지 쪽만 바뀌어 있고 나머지는 그때 움직임이 좋았던 주식들이 그대로 움직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응, 티귿, 피읍, 리을, 시웃 이게 인텍플렉스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초성으로 얘기한다면서 답을 알려주는 방송. 그 다음에 이응, 리을, 시웃, 티귿, 키역, 니은, 리을, 지읒 있죠? 이거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데요? 이런 게 수율 관련주입니다. 함부로 막 따라하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그렇게 됐고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네. 이토마토 페리 노력한 거 어떻게 좀 들어줄까요? 싫은데? 자, 이겁니다. 원래는 이걸 갖고 해야 돼. 만약에 내가 방송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정도 인원에서 지금 한 3,000명을 바라보고 있었으면은 이거 얘기했었을 거예요. 이걸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갈게요. 여기 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지금 느껴지는 그 느낌대로 방송을 할 준비가 딱 되어 있었던 사람인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세 번째 내용으로 하는 걸 제일 좋아했을 거예요, 아마. 대신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이것도 시청자 3,000명 가기 시작하면은 내가 세 번째 준비해 놓은 내용으로 방송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하면은 리스크가 너무 있어요. 안 돼요. 대신 나는 준비는 되어 있다. 이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두 번째 내용, 지수 선물 350의 중요성을 가지고 방송을 해주는 게 맞을 거고, 마지막에 요 한마디가 오늘장 신의 한 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토마토 피리한테 내가 조금 공부하라는 내가 제목을 좀 쓰게 하려고요,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시장은 이 350이라는 지수대가 상당히 엄청나게 중요한 지수대인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얘기하는 2,750명 만드시오, 3,000명 만드시오 하는 거하고도 연결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350의 중요성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350을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가 완전 180도가 헷가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하니까. 그럼 저 350의 중요성이 뭐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내 방송 듣고 돈 벌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시겠죠? 이 350의 중요성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꼭 잘 참고하시고, 여기 알려주잖아요. 결국 삼성전자와 2차전지만이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토마토 페리 단어가 뭐예요? 단어. 연속성. 이것이 연속성이 나올지 말지 미스터 진단 5,000명 오는 순간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리고자 최소한 두 섹터는 순환매로는 연속성이 있을 것이라고는 얘기가 돼 있죠. 그죠? 요런 거. 동시다발적으로 연속성이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건데 그거는 5,000명 넘어야 되고 최소한 순환매로는 연속성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으니 당분간 폭락장 없겠다 정도는 기본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기본 중에 기본.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알을 정도는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미반도체 오늘 급등서부터 이제 우리 2025년 신의 한 수는 출발하는 겁니다. 대신 이거 가기 전에 그거부터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것이 이 화면 잡을 시간 줄 테니까 이것이 작년 12월 말일 야간 강연 방송 요거 며칠 되지도 않은 데의 수익률입니다. 이거 거짓 없고요. 이토마토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그거 추천하는 시점에 시간이 표시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녹화 방송 파일 몇 번째 있는지 이거 한 거고요. 아시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이 화면을 여러분들한테 5번 이상을 보여드렸으니까요. 이거 기억나죠? 이토마토 필이 이거 보여준 거. 내가 여러분들 연말에 어디 가지도 않고 미스터 진단 시청하시고 하는 거 해서 더 억지로 목표가도 되게 높였고서부터 얘기 좀 했고 이 화면 보여줬어요. 여기 보면 업종대표주에는 다른 건 없고 조선주의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있죠. 그 다음에 제약은 셀트리온, SK바이오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에 이응직랜드부터 있고 2차전지에 뭐뭐뭐 있고 로봇에 레인보우 있고서부터 그대로 이제 이거 저 주식들 날라가기 전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12월 27일 날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잘 참고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여러분들한테 그 2025년 주도주 전망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추천했는데도 다 이런 수익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12월 26일이고, 자, 조금 더 위로 올릴게요. 12월 12일 타이밍이 반도체하고 칩 관련주들이었잖아요. 이토마토 페리, 맞습니까? 일단 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11월 달이 이제 2차 전지가 수익이 안 난 거 보여준 거고, 대신 조기에서는 로봇 관련주들, 이렇게 로봇 관련. 그죠? 그 다음에 10월 달이, 이 11월 달은 AI, 11월 초에는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소프트, GST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0월 달이 요쪽이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야간 방송에서는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3개월 연속 다 엄청나죠. 근데 저 때는 장이 약세장이었죠. 왜 여러분들 체감이 안 좋았어요? 2차 전지 때문에 안 좋았죠. 그죠? 저렇게 골고루 포트폴리오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출발을 하려고 내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미반도체 영상 준비됐죠? 소리 잘 안 들려요. 봐봐, 이거 시간 너무 짧어. 이거 5시간으로 늘리든 폐지하든 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한미반도체부터 2025년 신의 한 수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본 게임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진짜 됐어요. 큐.
한미반도체 목표 주가 하향한 저자들 실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내가 먼저 하고 싶은 얘기 할게요. 2023년도 1, 2, 3, 4, 5월 달로 가면서 반도체를 역설하는 장면이에요. 진짜 사람들 반도체 다 그 쓰레기 취급할 때 그때부터 얘기한 근거고요. 이게 2, 3월 달일 거예요. 한미반도체 호랑이 등에 날개 달았고 저때 가격 나중에 보세요. 3월 24일 날 한미반도체를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한미반도체 이게 4월 30날 타이밍이고요. 이게 한미반도체 5월 9일 타이밍이고요. 이게 한미반도체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공약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5월 19일 타이밍에 뭐 참여자 늘리면 한미반도체 8월 달까지 얼마까지 가는지 얘기하겠다라고 하고 저 때는 6월 달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죠. 포스코 홀딩스 외 포스코 그룹주보다 내가 반도체를 더 강력하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작년 2분기에 얘기하는 거예요. 3, 4월 달 쪽에 왔을 때. 근데 이 한미반도체가 그때 이후로 이렇게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나는 한미반도체가 올해 이게 14만 원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두 손을 다 들었던 주식이에요. 보세요. 한미반도체 오늘 10% 날려버렸어요.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 반토막 내놨고 한미반도체 또 레포트 쓰면서 나는 수작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단 한 번도 맞춘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근데 지금 한미반도체가 1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반토막이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또 요렇게 된 거예요. 내 의견은 오늘 만약에 이분이 급락할 때 저점 매수한 것은 타이밍이 빨랐고 이 정도면은 하루 이틀 지켜보면서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하고 망신을 당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한 10만 원 언저리에 샀을 때는 추가적으로 흐를 수는 있어요. 그치만 한번 보자고. 기본적으로 오늘 시초가 위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아마 조만간에 반도체에 눈 돌아가게끔 내가 반도체를 볼 때가 이제 거의 다가오지 않았냐. 한미반도체가 이제 이거 목표가 40% 하향 조정한 아이들은 이제 후달릴 겁니다. 이 얘기는 이거 이제 10만 원 돌파 시도 나오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종복 언어의 중요성. 한미반도체도 이 기세면은 10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더 세게 가면 이거 12만 원도 갈 수 있어요. 아직도 20%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주식을 이날 목표가를 44% 하향 조정해서 레포트를 쓴 애들이 제정신이에요. 이거 던지는 사람들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더 샀으면은 여러분들 대박이죠. 이게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무시하면 안 되는 거 확인되죠? 컵선 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된 거야. 대신 이것도 2달 빨라요, 여러분. 지금 저 한미반도체를 가지고 6시간을 떠들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얘기 듣고 한미반도체 지금 따라가지 마, 또. 그래서 일반인 소리 듣는겨. 몇 가지를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이게 주식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가슴이 딱 그게 오는데, 이거 등산을 안 해서 그래요. 내 조만간 기 받아 올게요, 또. 자, 그냥 부차하게 이런저런 얘기 안 할게요. 지금부터 보세요, 여러분. 사실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10만원 언저리에 매수한 사람은 흐를 수는 있으나 라는 말, 그 다음에 결국은 이거 목표가 하향 레포트 낸 그 시초가 가나 안 가나 보라고 한 말,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한 3개월 걸렸죠, 지금. 그 다음, 내 조만간에 반도체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어라고 우겨줬던 반도체가 칩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아시겠어요? 리노공업, 그 회사 이름 뭔지 기억도 안 나네. 나는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기억을 잘 안 하고 싶은데, 있잖아요. 나중에 브로드컴. 그래서 리노공업부터 핵심 반도체는 리노공업으로 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뒤에 이응식 랜드하고 자람이 얘기해 주면서 그 뒤에 칩 관련주 자율주행 괄호 닫고서부터 CXL서부터 가다가
이 HBM이 제일 늦을 거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 12월 23일부터 이쪽도 신호는 왔었던 거고요. 그렇지만 그쪽이 워낙 셌고 그쪽이 더 잘 가서 그쪽을 얘기하면서 나는 이날을 기다린 겁니다. 그래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반도체 아직도 매달리고 있느냐서부터만 했던 니네들 지금 창피해서 어쩌냐? 그쵸? 예, 기본 한미 반도체도 거의 더블 올라간 거예요, 저거. 저 정도면 그냥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원래 미국 주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오늘은 얘기했죠. 이거 1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양은 나는 1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정리 안 돼서 안 돼요. 그리고 내일 당장이라도 올라갈 만한 주식을 지금 당장 찍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 모든 건 미스터 진단 5,000명부터 시작할 거예요. 내일 모레. 아시겠죠? 자, 한미반도체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한미반도체가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렸지 않습니까? 이게 성공투자 기본 마인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어차피 여기까지 빠졌고 이렇게 반등을 주다가 밀리는 타이밍에 장이 약세장으로 돌아갔잖아요. 이건 이쪽까지 밀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위치가 이 위치인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왜 하필이면 이 위치에서 목표가 하향을 내보내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목표가 하향을 내보내려고 했다면 걔네들은 이쪽에서도 한미반도체 분석 보고서를 쓰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날아갈 때는 못 낸단 말입니다. 얼마까지 올라갈지 몰라서 못 내고 있다가 완전히 비참하게 빠지고 조금만 바람만 촉 하고 불어주면은 작살날 수 있는 위치에서 레포트를 딱 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종복이가 딱 등장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으니 니들이 생각한 거대로는 안 움직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매도 레포트 거기다 목표가를 40% 이상 후려쳐서 써버리면은 장 급락하고 있는데 갖고 있는 사람들 후달리고 무슨 말인지 알죠? 오히려 여기서 밀릴 때 반대. 나 이거 1년을 보고 주워 담을 거야. 이 전략으로 들어갔으면 이거 대박이죠. 근데 만약에 그거 무서워서 던졌어. 이거 다시 살 수 있는 타이밍이 딱 2군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실력 없는 이들이 내보내는 보고서로 피해받는 일반인들이요. 실시간 방송 열심히 참여하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줄게. 2차 전지는 한미 반도체보다 10배 이상 심각합니다. 내가 계속 저 얘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왜 2차 전지는 그러면 늦느냐? 얘기했죠? 한미 반도체는 딱 저 주식 하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미 반도체는 딱 저 주식 하나란 말이야. 근데 2차 전지는 종목이 기본 10대 개가 넘어요. 근데 시가총액마저 엄청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관은 지금 장이 올라가는 걸 원치 않아요. 무조건 하락하는 걸 원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물려서 어쩔지를 모르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으로 불안하니까 쟤네들은 어떤 방향을 잡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게임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아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그냥 이것은 오락용으로 얘기해 드려 볼게요. 포카 같은 걸 할 때 5명이 칠 때 4명이 짜고 치면 1명은 무조건 깨지게 돼 있어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언제 이길 수 있는 거냐? 그 4명이 짜고 치는 그 4명을 이길 수 있는 패가 나한테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히든에 가봤자 확률적으로 나는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짜고 치는 애들은 75%의 확률인 거예요. 무조건 한 판당. 그러면 오래 치면 오래 칠수록 누가 이기겠어요? 짜고 치는 애들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게임을 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2-3 사람이 편을 먹고 한 사람을 공격하면 그 한 사람은 무조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2차 전지가 지금 딱 그 먹잇감에 놓여져 있는 것 때문에 약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핑계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렇지만
나는 2차 전지 결국 다시 갈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해 줍니다. 대신 2차 전지는 이만큼이 모여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이 모여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묶여서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어떤 주식이든 한두 종목씩이라도 먼저 튀는 애들이 생기면 니들이 아무리 매도 레포트를 쓰고 목표가 하향을 해도 안 밀려요. 오히려 반대로 올라갈 거야 아마. 이 되게 중요한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씩 풀어가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 리노공업도 영상 들어갈 거고 이오테크닉스도 영상 들어갈 거고 어쨌든 다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이쪽으로. 결국은 한미반도체의 움직인 추세 패턴이나 이런 모든 걸 보면 그죠? 사실은 한미반도체도 보세요. 이제 명목적인 기사는 한미반도체의 사장님이 그쪽 거기 공장 저기 하는데 방문한다. 갖다 붙이지 말어. 갈 때 되니까 가는겨.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한미반도체가 올라서 봤더니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갈 때 되니까 올라갔는데 거기에 그 뉴스를 갖다 집어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 딱 이게 왁구가 딱 잡히죠. 그러면 리노공업은 뭔데? 리노공업이 제일 먼저 올라왔어요. 이 리노공업도 작년 10월 달에 내가 이거 최소한 이자 보고 기본 22만 원 넘어서 25만 원 간다라고 막 우겨댔던 주식이었었어요. 장 약세장일 때 15만 원까지 빠졌다가 결국은 다시 20만 원대로 올라왔죠.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대신 이것도 왔다 갔다 하다가 가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반도체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추세를 돌리는 주식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반도체가 더 세게 더 잘 가는 거예요. 근데 2차 전지는 이렇게 추세를 돌리고 세게 움직이는 주식이 아직 없는 거고 그나마 SKC 그죠? 근데 이 SKC는 2차 전지가 아니고 최근에는 유리기판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SKC가 이 신의 한수에서 SKC 이 SKC가 여기 보시면은 신의 한수 작년 10월 30날 그죠? 여기 또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했더니 나는 할머니 아닌데 또 안산 일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얘기는 초보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SKC가 10월 이것도 유튜브 영상 갈 거예요. 이것도 10월 30날 흐를 때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점 매수 해놓으면 좋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온라인 강좌용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그 11월 달에 그 온라인 강좌했었죠. 추세상의 반등 반락 구분에 SKC는 반락을 이용한 저점 매수. 근데 2차 전지는 하락 추세에 작년 10월 달 쪽으로 가면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었어요. 근데 그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 20선, 60선을 못 넘어가고 전저점을 깨버리면은 연속 추세 하락에 걸려서 극과 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딱 되면서 그 목을 끊어버린 거죠. 근데 2차 전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종류가 많고 종목이 많다라고 했죠. 우리나라는 2차 전지의 시가총액이 높고 그쪽이 못 가면 장이 죽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살기 위해서라도 그쪽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얘기만 갖고도 2차 전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면서 갈지가 왁구가 잡냐. 이게 시나리오가 나와야 돼요. 바로 기관이든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어느 날 갑자기 차월물 포지션이 상방의 포지션을 잡고 있을 때 악재가 안 나올 거래 아마 그렇게 되면. 상방의 포지션을 잡고 있으면 어쨌든 삼성전자 갖고는 안 되니까 2차 전지를 올리든 뭐 자동차 조선을 올리든 그들을 올려서 지수가 올라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올라가라고 기도를 안 드려도 그냥 올라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악재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악재가 그냥 여기서 나와버리면 그 악재가 호재로 둔갑해서 그리고 올라가는 거고요. 서부터 2차 전지는
어떤 기사든 이제 나오면 주가가 추가 하락할 확률보다는 바닥을 인식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은 패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기사든 대신 그 하나의 기사만 안 나오면 되는데 그걸 얘기하면 말이 씨가 되면 안 되니까 알죠, 여러분? 이토마토 페리? 그분 왔지 좀 전에? 예. 아시겠어요? 2차 전지 갖고 있는 사람들 칭얼대지 말어. 갈 때 되면 지들이 알아서 가게 돼 있어요. 그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 구조가 뭔가에 바람을 주든 뭔가에 트리거를 주든 그러니까 뭐만 나오면 되는데 이제 안 나오잖아. 아직도 안 나오고 숨죽이고 있죠. 여러분 주식시장이 여기서 이렇게 돌 거를 나만큼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돌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다만 지금 역외 환율이 다시 1460으로 가는 건 좀 기분 안 좋은 거고요. 어차피 주식시장 매일같이 안 올라가는 거잖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잖아. 그 오늘도 마켓텐에서 장 올라간다고 너무 흥분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 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시장은 판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제일 잘하는 게 판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1시간짜리 방송에서는 안 돼. 이게 그분이 오다가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이 신의 한 수는 앞으로도 계속 말 그대로 딱딱 신의 한 수만 둘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신의 한 수만 딱딱 둬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해서 하시고 대신 이제 시청자가 이것도 한 3,000명 정도 오면 근데 이 시간에 3,000명은 쉽지 않죠. 이게 만약에 미스터 진단이었으면은 유창호 앵커가 지금 엄청나다 하면서 막 난리 났을 텐데 내가 하는 방송은 안 돼야. 그거 갖고는 안 돼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신의 한 수는 말 그대로 앞으로도 그냥 딱딱 신의 한 수만 둘게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종목이 지금 너무 많아요. 종목이 너무 많고 아까도 보여줬듯이 내일 야간 방송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그리고 2차 전지도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이제 됐다 싶으면 반도체만큼 공격적으로 얘기할 날 조만간에 올 겁니다.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2차 전지는 볼 게 많아요. 근데 그 볼 게 많은 것들이 2차 전지는 모든 게 2차 전지 편으로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딱 한 가지 경우만 안 나오면 되는데 설마 그게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그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거만 안 나오면 되는 거 얘기해드려요? 이토마토 페리 얘기할까? 괜히 그거 얘기해서 말 씨가 되면 안 되니까 내가 다 감내할게. 근데 확률적으로 저 미국에 있는 쟤네들 머리 어떻게 되지 않는 한 그게 나올 수는 없어요. 그게 나온다는 얘기는 미국은 더 이상 미국이 아니야. 이러다가 이거 국가대항전 되겠어? 난 자신 있어. 애플이 더 잘 갈지 2차 전지가 더 잘 갈지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 모든 거 걸고. 그 대신 로봇이 더 잘 갈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오늘의 신의 한 수 이토마토 페리가 머리를 굴리든 뭘 하든 하되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하는 말 한미반도체에서 봤듯이 주가가 밀릴 때는 둘 중에 하나인데 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 자기 혼자만 약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장도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증권사라는 증권사는 모든 증권사가 이구동성으로 그 특정 섹터의 목표가 하향과 매도 레포트만 집중적으로 내고 있다. 그러더니 삼성전자도 목표가를 반으로 죽여버리고 하이닉스도 반토막을 내버리고 한미반도체까지 반토막을 내버리면서 장까지 꺾어놨다. 그것도 모자라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2차 전지는 끊임없이 목표가 하향과 매도 레포트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 리스크 운운하며 IRA 전면 폐지라는 기사를 갖다 막 재탕, 3탕, 6탕, 7탕, 10탕, 20탕씩 하고 있다. 왜 그러니? 그죠? 예. 너무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큰 자금들은 상방이 아니고
하방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 월은 외국인은 상방, 반등을 보고 있습니다. 335 위를 보고 있었어요. 이게 내 실력이에요. 외국인은 지금 보면 335 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흔들려도 우리나라가 세게 안 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일이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내일 만기일이 1월 첫 만기일이잖아요. 그럼 내일 만기가 끝난 다음에 1월 10일 날 이제 미스터 진단할 때 내가 이렇게 그분하고 한번 대화 한번 해보면 이제 2월 달 장이 나오는 거고 1월 마지막 주에 설까지 있어가지고 요거 또 장난치기 딱 좋은 것까지 내가 다 감안해서 여러분들한테 미스터 진단에서 다음 주 전략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갈 게 없습니다. 2차 전지밖에. 삼성전자도 아마 연속성이 떨어질 거예요. 왜?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고 기사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추세가 아직 안 돌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연속성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연속성이 나와야지 되는 쪽은 반도체 소부장 쪽 플러스 2차 전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약주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내가 할 거고, 아시겠습니까? 조선은 나눠서 하는 거고요. 전력도 계속해서 해드릴 거고, 로봇하고 AI도 이제 순환매 나올 때 됐고요. 오히려 내일 이후에는 로봇 쪽하고 AI 쪽에 순환매를 노려서 그쪽에 저점 매수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또 좋은 결과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겸으로 조금 울분을 좀 토했고, 보다시피 오늘 할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내가 미국 주식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요까지만 얘기할 텐데, 미국 주식, 네, 이거 하나만 얘기합시다. 내가 미국 주식 하지 말고, 여기 나오죠.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주식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12월 13일 날 얘기했을 때, 환율이 1480쪽으로 올라가고 막 그럴 때, 만약에 미국 주식을 갖고 있었으면 거기서 미국 주식을 팔아서 우리나라 원화로 바꾸고 그 바꾼 원화로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AI를 샀으면요. 기본 50에서 100% 수익 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에서 그렇게 대박을 먹고 환율이 1400 초반으로 오면 그때 상황 봐서 미국장이 좀 밀려 있으면 그때 미국 주식을 사려고 하는 건 상식. 근데 저 시점에 유독 미국 주식 부추겼죠. 비트코인하고. 내가 이거 더 세게 얘기하고 싶은데 참는 겁니다. 마무리하래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첫 거래일이고 어쨌든 내가 가이드라인 잡고 신의 한 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거 느끼는 타이밍이었고, 다음 주부터는 하여튼간 잘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내일 야간 방송도 기본 30-40%, 40-50%짜리들이 아마 포트폴리오로 들어갈 겁니다. 대신 내일은 많이 오는데 어제 거 녹화 방송을 조금이라도 더 봤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봐라, 결국은 갔다. 2차 전지 다음 차례다. 제일 먼저 가는 것은 땡땡땡이다. 그죠? 우리나라 반도체 무시하지 마라. 썸네일 쓸 건 많을 겁니다. 자, 여러분, 내일 모레 미스터 진단 5,000명 되는 순간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나는 모든 포커스가 그쪽에 맞춰져 있어요. 이거 좋아요하고 댓글도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주식을 해야 돼요. 2차 전지 마지막에 휘날레 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뭐야, 끝났어?